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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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시공박의 세금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백오세 철학자가 전하는 세계 인생론 100년의 지혜를 추구하신 김형석 교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그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이고 수필가로서 1920년도에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일본 그 조치대 그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7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학교에 교직원으로 계시다가 연세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강연과 방송,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의 제 그 머릿글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현석 교수의 그 머릿글 중에 말씀을 낭송을 해보면은 최근 강연을 끝냈는데 청중한 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현석 교수님의 답변은 부끄럽지만 좋게 평가한다면 이것은 사랑에서 주어진 지혜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일이 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그 원천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남보다 많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에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제자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러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김형석 교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과 공산 치하에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애가 넘치는 대한민국 건설이 필생의 사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그 100년의 세월이 부족하지만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지혜를 갖게 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의 모두의 삶과 가치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스스로 위로해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랑이 있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시는 연어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우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은 1948년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하.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사나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좋은 시죠. 나 하나의 생각이 온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 상식 중에서 증여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라는 것은 사실상 타인과 나의 재산을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증여세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의 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증여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날의 그 다음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증여재산의 그 범위를 살펴보면은 증여세는 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즉 증여를 받은 자에게 기속되는 재산, 즉 금전 또는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그 모든 물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뭐 증여하면은 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세법의 규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라든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리고 법률상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주는 경우 그 증여받는 사람이 이러한 경제적 가치 또는 금전적 가치를 부여받았다면 그때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증여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지난번에 아파트가 쭉 고가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뭐 천장을 모르고 올라가기도 했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에 아파트를 팔다 보면은 일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 아파트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차라리 증여세를 낼 것이냐 그래가지고 증여세가 오히려 양도세보다 더 작게 계산돼 가지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액이 예를 들면 한 뭐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관련된 담보된 채무가 예를 들어 4억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증여자가 취하는 재산의 가액은 6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 증여재산 가액이 실제적으로 증여를 10억을 받았지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 그 상환할 의무가 증여받은 사람이 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그 채무액을 공제를 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담보 채무가 4억이다 할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이 실제적으로는 6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억에서 뭐 배우자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계 비속에 대한 각종 공제액을 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증여재산 가액은 뭐 통상적인 경우에 10년 이내에 증여재산 가액은 다 이렇게 가산하도록, 즉 합산을 하도록 세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다. 그래 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절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 그러면 재산에 대한 공제가 얼마가 되느냐? 상당히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증여자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하는 금액이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나와 같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6억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6억을 공제할 수가 있죠. 배우자가 A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6억까지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하더라도 공제를 6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6억을 초과한다면 6억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에 해당될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친족의 범위를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혈족인 같으면은 6촌 이내까지, 그리고 혈족이 아닌 인척인 경우에는 4촌까지 1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 이게 이 수증자와의 관계, 즉 나를 증여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가 배우자이냐, 직계 존속이냐, 또는 직계 비속이냐, 아니면 친인척이냐, 이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다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2024년도 1월 1일부터 상정법에 혼인이나 출산에 의해서 직계 존속이 사실상 그 자녀에게 금전으로 이렇게 대금을 증여를 할 경우에 1억까지는 공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 그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오늘 만일에 1억을 뭐 자녀에게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2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2년 전에 1억을 줬다면은 그것도 전세상 세금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전후 2년 이내니까 앞에 2년 그리고 뒤에 2년까지 1억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를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의 손자가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녀의 아들이니까 나의 손자가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손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에게 손자 태어난 기념으로 뭐 1억을 줬을 경우에는 그거는 손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시점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이 출산이나 혼인으로 인한 증여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또 요즘은 뭐 결혼을 했다가도 또 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뭐 또 증여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은 나중에 다시 사례별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증여재산과 관련해서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창업자금이라든지 갑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특례제도로서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상 그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0% 대해서 증세 낮은 세율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승계와 관련된 주식을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10을 공개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세금 뭐 절세하는 수단으로 좋긴 하지만은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 상의를 해서 그러한 것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반드시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보면은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아마 이런 궁금해할 겁니다. 뭐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이 기본적으로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제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최고 세율이 40%까지 되도록 4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2억까지는 10%로만 부과하겠다라고 세율의 체계도 상당히 좀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은 부담이 좀 적게 가도록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1억 이하에까지는 10%를 적용하고 있고 1억 초가 5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5억 초가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10억 초가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40%를 하고 있고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만은 삼성가의 상속세가 사실상 12조가 납부가 됐죠. 거기는 사실상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세율을 따져보면은 실제적으로 50%보다도 훨씬 더 초과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주식을 평가를 할 때 할증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폐지한다고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세부담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세와 정유세 관련해서는 상속세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 제도를 사실상 시행하지 않는 국가도 그 절반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는 어찌 보면은 비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놓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학자들은 그것을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에서도 절반 정도는 실제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고요. 다만 그 일본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실제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세율이 60%입니다만은 공제하는 걸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상속세 부분은 뭐 내년도에 뭐 최고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40%로 과세를 하고 그리고 할증과세 자체도 없애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세월의 흐름에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세율에 이어서 사실상 그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실상 그 할아버지가 요즘은 뭐 다 전 세대에 걸쳐 가지고 뭐 백세 시대에 해당이 되니까 손자가 태어나고 그 할아버지 조부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뭐 생애 그동안 쭉 많은 뭐 재산을 일구어 놓은 경우에 자녀에게 주는 것도 뭐 줄 수 있겠지만은 또 손자 손녀에게 사실상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겠죠. 있는 분일 경우에는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 경우에는 본인이 즉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할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다 소중하고 다 동등하게 태어나는데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훨씬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부를 가진 상태에서 생활 영향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 경우에 가난을 짊어지고 계속 이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조세 제도를 세대 생략을 해서 할증 정리를 한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 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에게 정유자세 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유세 산출세에 대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40%를 할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뭐 기타의 경우에는 30%로 할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담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은 세대 생략 할증세 과세는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돼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세법에서 증여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자 간에 무상으로 뭐 재산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금의 지급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30세 나이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기타 재산 5천만 원, 그래서 1억까지는 실제적으로 뭐 전혀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30세 이상 40세 이하에 대해서는 2억을 한도로 전혀 추정을 배제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4억 원을 증여 추정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뭐 기타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상식을 내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유튜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